안녕하세요 햄스터 여러분. 암호화폐의 세계는 흥미롭지만 안타깝게도 지갑, 온라인 거래소 등을 관리할 때 약간의 위험과 학습 곡선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암호화폐 상장지수 펀드가 탄생했습니다. 그걸 햄스터용 볼이라고 생각하세요. 암호화폐의 거친 오픈월드를 혼자 헤매는 대신 ETF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면서 같은 지형을 탐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 안전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공 안에 있더라도 도중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안전한 투자 수단에 올인하기 전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 아카데미에서는 ETF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 세계 주요 4개국에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살펴봅시다. ETF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햄스터의 간식 바구니라고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의 ETF는 암호화폐 간식 바구니를 모아 지수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식의 가치를 추적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전략은 내부 디지털 상품의 가치를 모방하는 자금을 구축하여 자산이 증가 또는 감소하면 ETF의 가치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암호화폐 ETF는요, 미래를 계획하는 햄스터와 비슷합니다. 이들은 특정 시점과 가격의 암호화폐를 매수 또는 매도하는 선물 계약을 체결합니다. 따라서 항상 한 발 앞서 있습니다. I am always 2 steps ahead. 이를 염두에 두면 국가마다 ETF에 대한 접근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비교해 봅시다. 미국. 오늘날 미국에는 암호화폐 ETF에 대한 다양한 옵션이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정을 살펴볼게요. 2022년에 피델리티, 스카이브리지, 그레이스케일과 같은 암호화폐 회사들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기 위해 SEC의 문을 두드렸지만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거부였습니다. Denied. Sit down. 스리에로우즈 캐피털, 셀시우스, FTX와 같이 문제가 많았던 ETF만 추락과 폭락을 거듭하며 햄스터 터널에 충격파를 던진 것은 아닙니다. 2023년 5월 캐시우드의 ARK 인베스트먼트는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며 또 한 번 용감한 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월스트리트의 알파 햄스터인 블랙록도 뛰어들면서 다른 모든 햄스터들이 뒤를 쫑긋 세웠습니다. 곧이어 피델리티부터 인베스코까지 모두가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SEC가 마침내 넘어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그레이스케일이 법정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판사는 SEC가 현물 ETF를 계속 막는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판결로 SEC는 다시 입장을 재검토해야 했고 이는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2024년 1월 SEC는 11개의 현물 비트코인 ETF를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현재 승인된 현물 비트코인 ETF는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소득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가치는 전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온라인 거래소를 이용할 필요가 없고 암호화폐 지갑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투자자는 중개 계좌를 사용하여 주식 거래와 유사하게 시장가 또는 지정가 주문을 통해 ETF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즉, 기존 투자에 익숙한 햄스터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비트와이즈 이더리움 전략 ETF, 프로쉐어즈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시가총액 비중 ETF,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동일 비중 전략 ETF, ETHD 프로쉐어즈 울트라숏 이더 ETF 등 이더리움에 노출되는 옵션이 포함된 암호화폐 ETF 목록이 많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몇 가지 더 살펴볼 옵션. 캐나다. 2021년 2월 캐나다는 현물 비트코인 ETF, 즉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ETF와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보유하는 ETF를 모두 제공하는 최초의 북미 국가가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규제 당국이 두 가지를 모두 승인하고 세금 무대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Whoever you are, thank you.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ETF는 일반 브로커 계좌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먼저 ETF 거래를 제공하는 캐나다 브로커를 선택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브로커가 ETF를 제공합니다. 그런 다음 이름, 연락처 정보, 재무 상태를 포함한 세부 정보를 입력해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입금합니다. 연결된 은행 계좌를 통해 자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투자 목표에 맞는 ETF를 선택했다면 거래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티커 심볼을 검색해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독일. 다음으로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암호화폐 ETF를 제공하고 있는 유럽 대륙을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2월 유럽은 저지, 건지, 독일, 스위스, 리텐슈타인의 13개의 ETF가 상장되어 현물 비트코인 ETF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8.8%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유로넥스트 암스테르담 거래소에 상장된 최초의 현물 비트코인 ETF인 제이코비 F 월셔 비트코인 ETF에 대한 소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이 이 분야에서 번창하고 있다는 보도와 달리 투자 수단은 조금 다르게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햄스터들은 일반적인 ETF 터널을 고수하는 반면 유럽 햄스터들은 대신 상장지수 상품과 상장지수 채권 경로를 선호합니다. 최종 목표는 맛있는 암호화폐를 얻는다는 점은 같지만 이 경우 UCITS 가이드라인에 정의된 법적 프레임워크 때문에 경로가 약간 다를 뿐입니다. 특히 유럽의 한 국가를 집중 조명해서 독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독일의 ETC 그룹 피지컬 비트코인은 독일 제트라 거래소에서 가장 먼저 거래를 시작한 현물 비트코인 ETF 상품으로 유럽의 햄스터들이 규제된 직접 지원 비트코인 ETF를 통해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했습니다. 올해 초 보고서에서는 이 ETF를 5위로 선정했는데 더욱 인상적인 것은 상위 5위 안에 캐나다나 미국이 아닌 유일한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네 번째, 브라질. 비트코인 현물 ETF의 주요 시장은 미국, 유럽, 캐나다로 간주되지만 브라질에서도 소규모 시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남미 국가에 대한 흥미로운 점은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가 올해 8월 7일에 세계 최초의 현물 솔라나 ETF를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많은 친구들 중 일부는 대형 암호화폐를 넘어 솔라나와 같은 새로운 토큰을 위한 ETF를 출시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바구니를 통해 햄스터는 각 토큰에 대해 별도의 둥지를 만들 필요 없이 암호화폐 생태계의 다양한 굴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론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브라질은 9억 6,300만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브라질 기반 자산 운용사인 해시덱스를 통해 두 번째 솔라나 기반 ETF를 승인했습니다. That's simply not possible. Why isn't it possible? 8월에는 블랙록이 브라질의 B3 거래소에 아이쉐어즈 이더리움 신탁을 상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코인게코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은 미국, 유럽,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비트코인 ETF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고 인상적입니다. 이것으로 전 세계 ETF 여행을 마칩니다. 햄스터 여러분, 어느 나라에 계시든 ETF는 거래소와 지갑의 미로를 헤매지 않고도 암호화폐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지역마다 고유한 규칙과 위험,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 아카데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기억하세요. 햄스터는 힘입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안녕.